휴머로. 진짜 드라이 휴머 들어서 그래서 얘기하다가 정말 형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특별하게 소리 안 바꾸고 그냥 You look very nice today. 애가 톤의 변화 없이 쭉 유머를 한다. 무표정으로 한다. 아니 근데 미스터 빈은 그렇게 안 하던데? 사실 많은 사람 저 미스터 빈 닮았다고 얘기해서 아니 제가 닮았죠. 아니 근데 미스터 빈 에피소드 중에 너무 재밌었던 게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서 그래 경호원. 경호원인데 알몸인 거예요. 알몸이 돼가지고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뒤 표지판으로 가려야 되는데 앞에는 out of order라고 해놓고 뒤는 no trespassing. 여기 고장, 여기 출입 금지라고 돌아다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알 수도 있는데 굉장히 미트 있게. 그게 이제 각본도 다 로안 에키슨이 다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유머는 약간 미국 유머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미국은 어떻게 생각해요? 알아먹지 못할 때도 있어요. 캐치를 못해서 상대방이 이게 농담인가 내가 민망할까 약간 제가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농담을 안 칠 것 같은 거에 대해서 농담을 치는 거니까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농담이라는 거네 막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농담할 상황도 아닌데 드라이한 톤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하고 이렇게 미국 사람은 자기 기분 여기 보여주는 거 예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 좀 차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휴머로 자기 마음 보여주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은 영국 사람하고 달라.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 있을 때 막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화나면 막 소리 지를 거 같아요. 너무 기쁘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좀 과이다. 짜증 어색해. 그 태극기였을 때 진짜 많은 나라에서 그런 되게 중요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지금 아직도 연극계에 있잖아요. 네가 아파도 이렇게 하면 근데 중국 건 그런 거 없어요. 중국 것도 많고 그리스 것도 많고 이집트가 제일 많을 거야. 이집트 제일 많아요. 거기 제일 인기가 있는 것은 로체타 비석, 로제타석이라는 비석이 있는데 그거 있으니까 이집트의 신성 문자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이집트에서 진짜 중요한 건데 그 이집트가 계속 영국에게 그 좀 돌려달라고 계속 하는데 영국은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박물관에 있는 것을 다 주면은 우리 박물관에서 뭐 볼 게 없으시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여기서 제일 빵 터졌어요 지금.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영국 박물 이거 왜 안 주세요? 이거 왜 안 주세요? 이거 세미 건데. 프로폴리 스토리 박물관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이 박물 오래됐고 기술이 많고 그래서 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교수님 이러실 거예요? 네? 이러실 거예요? 잠깐만 우리 저는 아니 우리가 더 잘 보관할 수 있거든요. 하나만 주세요. 내가 말 좀 해도 돼요? 네. 우리 잘못한 거는 뭐 이집트한테 이거 달라고 했지는 않았죠. 그냥 가져갔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집트나 그리스나 중국 다시 갖겠다고 하면 우리 들어줘야 돼. 아니 잠깐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제가 영국 저희가 많이 안 했잖아요. 가톨릭 대학교 물리 부천에게 지금 부천 웃긴 게 아니고 근데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영국도 우리 거를 이제 가지려고 했는데 우리는 가짜로 줬어요. 가짜로 줬죠. 가나구나. 아니 진짜예요. 뭐예요? 가짜로 금 의자인데 아까 미국 의자 아니 의자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진짜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우리 대신에 가짜로 줬어요. 가져가라고. 그렇죠, 가져가라고. 그렇게 해줘야지. 그런 걸 해줘야지. 가져가라고 줬어야지. 이게 뭐 쉽지 않은 문제죠. 네. 자, 먼 나라 이웃나라 한국에 계신데 네네. 지난 시간에도 우리 1일 비정상이 가지고 온 본국의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도 마크 씨가 영국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 그래요. 함께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죠? 이거는 영국에서 나오는 이슈만 아니고 전체 유럽 다 나오는 이슈예요. 난민. 기사가 많이 나오죠. 아, 난민. 요즘 시리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진짜 전쟁이 나서. 그래서 난민이 한 100만 명 넘어요. 근데 대부분 유럽에 가려고 해요. 그 난민이. 유럽 연합이 있으니까 같이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얘기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영국이 난민 문제 상당히 소극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안 받으려고 하고 독일은 많이 좀 받으려고. 그걸 많은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 영국 정부가 아예 안 받는다고. 아예 안 받는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요? 조금 받겠다고 얘기해도 아주 적게, 뭐 2만 명? 5년 안에 5년 기간 안에 2만 명 받겠다. 영국이 근데 조금 벌써 뭐 50만 명. 독일은 하루에 1만 명. 하루 10,000명, 5년 안에 2만 명. 5년 안에 2만 명, 하루에 10,000명. 좀 차이가 근데 있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그렇게 안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영국 정부 보수당이에요. 근데 그 보수당 투표하는 사람만은 이주민 문제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주민 문제가. 그런데 얘기하는 거는 차라리 시리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거기 옆에 있는 나라 뭐 터키나 가서 돈 주고 뭐 강사나 의사 보내고 만약에 외교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 뭐 군대까지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 받는 거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자.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자, 사실 난민 문제 최근에 TV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최근에 생긴 문제 아니에요. 한 10년 전부터 아마 더 이상 된 것 같은데 저희 중에 사실 이탈리아랑 그리스 제일 고생했어요. 이탈리아 사실 지금 유럽에 들어오고 있는 난민 중에 2015년 3분의 1 이탈리아로 들어왔어요. 원래 그래서 이탈리아가 수용 안 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되게 배 하나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500명 정도 죽었어요. 맞아요. 그때 교관님이 나서서 이거 부끄러워할 일이라서라고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다 수용하겠다고 했고 저희가 이 난민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 큰 돈 이탈리아 정부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태리 정부가 계속 독일이나 뭐 유럽 연합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계속 못 받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법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슈돼서 뭐 여기저기 받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다 받지 않아요. 결론 저희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는 삼면이 바다에 그럴 일 없어서 상상을 못할 일이지만 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일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와닿지 않는 이유가 그거래요. 보니까 우리는 들어와도 국경이 막혀 있잖아요. 위로 못 올라가는데 유럽은 어느 나라든 들어오기만 하면 어디든 뻗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들어오고 본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냥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는 당연히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또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제도나 장치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기엔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죠. 자, 표현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자, 어려움에 처한 난민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이 난민들을 바로 받아들여서 돕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거 영국처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표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 둘, 셋. 자, 알베르토, 피성소아부, 장유한, 안드레아스 빼고는 제일 많이 들어오는 나라는 안 들어왔네요. 물론 받아들이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시설이 부족하고 그리고 다른 거는 그 난민들이 이동할 때 진짜 위험성이 진짜 높아요. 이런 뉴스 보시면 계속 사람이 이런 배 떨어져서 이런 배 떨어져서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어. 그래서 그거 막기 위해서 우리 먼저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네. 해결하다고 하는데 가서 뭐 아마도 전쟁이 계속되고 난민이 없어지는 보장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많은 나라에게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이면 그만 뭐 언어를 배우면 그 난민들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나라의 발전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리아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도망가는 거 아니고 거기에는 위차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되게 좋은 경영교육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언어만 좀 공부하면 그 사람들도 같이 일할 수 있고. 아니 너는 진짜 그래. 제가 얘기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지원금, 집,
교육, 아까 말씀하신 거, 언어까지 다 지원을 했는데 벌써 도망갔어요, 독일로.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이렇게 제공했는데도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나라가 노력하는 거랑 난민의 목표랑 아예 다른 거잖아요. 약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거면 일단 좀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민이라고 했을 때 그게 국제법상 신청을 일단 해놔야 돼요. 해놔야지 난민으로서 인정을 받는 건데 그 전에 단계에서는 실향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난민 몇 명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있어 이런 건 아니고 실향인이 국경선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처리를 몇 명에게 해줬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 처리를 해준다고 계속 그 나라에서 체류할 거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유엔에서는 그걸 재패치를 다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신청 처리를 위한 자금만 충분하면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왜 하는 거죠? 카일로는 그냥 일단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수치를 보면 시리아 실향인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 이집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5개국이 있는데 터키,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이렇게 5개국이 있는데 유럽에 있는 실향인들은 전체의 5%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많이 아직 그쪽에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다루지 못하는 상태면은 도대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이게 신청인들을 어떻게 저는 다른 입장인 거 인간을 위해서 나라의 비용 안 해도 아깝지 않아요 사실.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오는지 진짜 최고의 선택일까? 그거 고민이에요, 사실. 저희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또 사회 문제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빨리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일 없으니까 뭐 도둑질하거나 뭐 소매치기 그렇게 하거나. 우리 중에 유일하게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 바로 카를로스인데 외교 얘기하니까 카를로스 얘기 좀 들어볼까요? 토크 싸움죠. 교육 친구 어시스트 했고요. 이제 득점하느냐 보겠습니다. 토크 매니저. 항상 잘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탈리아가 존재했을 때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국이나 브라질이 많이 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 브라질에서 미국 사회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난민들이 부담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근폐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유럽 나라들이 인구가 줄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들 너무 많고 그리고 난민들 목욕 당한 사람만 아니라 뭐 근데 교육 많이 받고 온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일단 받아서 그 동합시켜서 그리고 나중에 이런 사회에 정말 큰 역할 할 수 있는 사람 키워주는 좋겠어요. 그래서 눈에 막 갑자기 이글이글 거리는 문제 받은 거 이해 안 하도 안 했어요. 아니, 우리 이민 싫다고 비용 드니까 싫다고 그런 거 아니고 너 며칠 전에 왜냐면 말던데 애기 죽은 거 사진 처음으로 봤잖아요. 몇 명 죽는지 알아요? 맨날 애기 엄마라고 맨날 죽어요. 몇천 명 들어와요. 그러면 계속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나요? 그게 그들이 오기로 해서 오는 건데 브로커들이 엄청난 돈 받고 그네들이 가게 해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문 앞에 와 있을 때는 받아야죠. 그러면 우리도 그게 근데 그게 지금의 문제인 거죠. 근데 계속 받으면 브로커들이 계속 돈 받고 그네들이 계속 보내잖아요. 왜냐면 그거 인식 매매예요. 아시죠? 되게 그런 사람들이 돈 받고 브로커가 있죠. 브로커 있어요. 브로커 엄청난 큰 돈 보고 내보내고 그러면 반전도 죽고 물에 빠지고 1년 반 하면서 알베르토가 제일 땀나는 모습 보셨습니다. 지금도. 왜냐면 실제로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너무 많이 착하지만 사실 사람이 죽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점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연맹은 확실히 같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인데 처음으로 난민들이 들어오는 나라가 우선 책임져야 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둘째는 유럽 연맹은 지금 되게 창피한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 사태보다 더 큰 일이고 우리도 지금 창피하는 이유가 사실 어떤 법이 없어요. 그 난민을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법이 없으니까 어떤 정치인들이 이런 제안을 했어서 예를 들면 난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핫스팟 같은 거 만들어 보자. 한 3가지, 4가지. 그러면은 거기서 텐트도 치고 정말 이런 뭐 음식 공급이나 이런 거 잘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그쪽에서 인력이 필요한 나라들, 고령화 심한 나라들 이런 식으로 다 나눠보자. 이런 약간 그런 핫스팟 만드는 게 사실 지금 당장은
제일 좋은 방법인데 네. 저도 타이라처럼 똑같이 생각해요. 우선 지금 그냥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지금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대체 방법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충분히 다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있고 카를로스는 대단히 이상주의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고 결국 도움이 될 거다. 그렇다면 다니엘 얘기처럼 EU 안에서도 뭔가 제대로 된 법이 생겨나갖고 빨리빨리 이게 제대로 된 장치가 생겨야 그렇죠. 되는 거고 받아야 되는 마음도 이해하고 잘못되어 있는 시스템도 이해가 되고 그렇죠? 그래요. 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예, 저는 얘기 들어보니까 네. 받아들이는 거 맞다고 생각했지만 네. 알베르토하고 안드레아스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잘못된 법이 있어요. 지금은 나누어서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그 마음 안 생기진 않았어요. 좀 다니엘이 얘기했던 게 뭐 그나마 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영국 1일 비정상 대표 마크와 함께 해본 먼 나라 이웃나라. 좋았구먼. 어려웠구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웠구먼. 잘했구먼.